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누가 내 문자 또는 인증번호를 본다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까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휴대폰에 있는 기본 설정만 잘 활용해도 보안을 훨씬 강화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 내 휴대폰을 낚아채서 도망을 가게 되면 자동으로 휴대폰을 잠글 수 있고, 문자나 알림이 왔을 때 잠금 화면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충전기나 PC에 휴대폰을 연결했을 때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깔리는 걸 차단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꼭 설정해야 할 갤럭시 보안 설정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사진, 연락처, 은행 앱 등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혹시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쳐서 도망을 간다면 자동으로 잠금이 걸리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구글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모든 서비스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리면 도난 방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도난 감지 잠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휴대전화에 도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휴대폰을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누군가 갑자기 휴대폰을 빼앗아 빠르게 도망을 가게 되면 휴대폰에 내장된 움직임 감지 센서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화면을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흔들리거나 주머니에 넣은 정도로는 작동하지 않고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공공장소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아무 때나 잠기는 게 아니라 위급할 때만 작동되기 때문에 이 기능 하나만 켜두어도 도난 시 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오프라인 기기 잠금도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 기능은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친 뒤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데이터를 꺼버렸을 때, 즉 인터넷이 안 되도록 꺼버렸을 때 휴대폰이 잠기게 하는 기능입니다. 사용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휴대폰을 어쩔 수 없이 못 찾게 되더라도 휴대폰이 계속 잠겨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금 화면에서 민감한 알림 내용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잠금 화면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인증번호 같은 알림이 그대로 뜬다면 누구든 내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간 뒤 알림 메뉴를 눌러줍니다. 잠금 화면 알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있는 알림 내용 숨기기를 눌러서 잠금 화면에서 알림 내용이 표시되지 않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모든 알림이 표시되지 않게 돼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앱별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림 내용 표시 메뉴를 누른 뒤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앱들이 쭉 뜨는데요. 여기서 알림 내용을 숨기고 싶은 앱만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나 은행 앱 등 보안이 필요한 앱은 비활성화를 해주고 날씨나 캘린더 등 다른 앱들은 활성화를 해두면 보안을 지키면서 필요한 알림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체 인식을 활용한 보안 강화입니다. 요즘 대부분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데요. 이 생체 인식 기능만 잘 활용해도 보안이 훨씬 강화됩니다.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 잠금 및 생체 인식 메뉴를 눌러줍니다. 설정해둔 휴대폰 패턴을 그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숫자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잠그거나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패턴이나 얼굴 인식,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보안 강도가 높은 방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훨씬 안전하게 휴대폰을 잠글 수 있고 얼굴 인식이나 지문 등록을 등록해두면 더 편리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싶다면 얼굴 인식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서 얼굴을 등록해주면 되고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싶다면 지문을 누른 뒤 지문 추가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서 지문을 등록해주면 됩니다. 지문 인식은 양 손가락 모두 등록해두면 한 손이 불편하거나 인식이 잘 안 될 때 다른 손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는 보안 폴더를 활용해서 민감한 앱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금융앱, 사진첩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앱들을 잠궈두고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없이는 절대 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휴대폰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검색창에 보안 폴더를 검색해 줍니다. 눌러주세요. 보안 폴더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뒤 안내에 따라서 지문이나 패턴 등 잠금 방식을 설정해 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보안 폴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몇 가지 앱들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숨기고 싶은 앱을 추가해 둘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보안 폴더에 넣고 싶은 앱을 선택해 줍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앱이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폴더 안에는 앱이 추가되긴 하지만 이미 설치된 앱을 단순히 보안 폴더에 추가하면 홈 화면이나 앱 서랍에는 여전히 기존 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폴더 안에서만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기존에 설치된 앱을 삭제한 뒤 보안 폴더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당 앱은 보안 폴더 안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밖에서는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합니다. 앱뿐만 아니라 사진, 파일, 메모도 보안 폴더에 따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갤러리 앱에 있는 사진을 선택한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누르면 선택한 사진이 보안 폴더 안에 있는 갤러리로 이동이 되고 이곳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노트 앱에 있는 메모도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선택을 한 뒤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고 보안 폴더 공간으로 이동을 누르면 선택한 메모가 보안 폴더 안에 있는 노트 앱으로 이동이 됩니다. 민감한 앱과 자료는 이렇게 보안 폴더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고 지문이나 비밀번호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안에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5번째는 앱 권한을 확인하고 민감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때 카메라, 마이크, 위치, 연락처 같은 권한을 무심코 허용을 눌러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권한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가 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내려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럼 설치된 앱들이 쭉 뜨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른 뒤 권한 관리자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내가 허용한 권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 사진 및 동영상, 연락처, 위치 등 각 항목별로 어떤 앱이 권한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를 눌러보면 녹음 권한을 사용하는 앱 목록이 뜨고 카메라 항목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앱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굳이 필요 없는 앱이 민감한 권한을 쓰고 있다면 누른 뒤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거나 허용 안함을 선택해서 권한을 해제해 주세요.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권한은 카메라, 마이크, 위치 정보, 연락처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생활 침해나 위치 추적, 광고 타깃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 뒤 필요 없는 권한은 과감하게 꺼주세요. 6번째는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귀찮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작은 업데이트 하나가 해킹이나 악성 코드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보안의 최전선입니다.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눌러주세요. 그럼 현재 내 휴대폰에 설치 가능한 최신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설치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설치를 해줍니다. 업데이트에는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업데이트를 미루게 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를 활성화해 두면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알림이 뜬다면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글 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도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눌러줍니다. 업데이트 메뉴 눌러주세요. 구글 플레이 보안 업데이트 항목이 보이는데요. 눌러줍니다. 여기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및 설치 메뉴를 눌러주세요. 지금 다시 시작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완료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구글 플레이 보안 업데이트 이 두 가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꼭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설정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 또는 메시지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무심코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앱들 중에는 정상적인 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앱도 있습니다. 이런 앱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고 광고 폭탄, 심지어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해 줍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충전기나 PC에 휴대폰을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몰래 설치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받은 악성 이미지를 차단해주고 삼성에서 인증하지 않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방지해주는데요. 하단에 있는 최대 제한을 누른 뒤 활성화를 해주면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강화된 보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켜면 휴대전화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갤러리 앱에서 공유 앨범을 사용할 수 없고 웹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아도 미리 보기 이미지와 하이퍼링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보안을 철저히 해두고 싶다면 이 기능까지 함께 활성화를 해두고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꼭 설정해야 할 보안 기능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난 방지부터 알 수 없는 앱 차단까지 하나하나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을 켜서 체크해 보시고 부모님 휴대폰도 꼭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